안녕하세요. 저는 곽내원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형일 변호사입니다. 판사로 9년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은 20년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륜의 총괄 변호사를 맡고 있는 곽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99년도에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시작해서 2006년도에 퇴직할 때까지 8년간 법원에 근무를 하였고요. 이후에 포스코그룹 법무실장으로 들어가서 12년간 포스코 내에서 기업법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번에 대륜의 최고총괄 변호사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회계 관리나 재무 관리를 엄격하게 하죠. 그것은 이제 기업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돈의 흐름,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내부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축시키기 위한 사전적인 통제 시스템을 마련을 해둡니다. 그 연역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통상 재무나 회계 쪽에서 주로 이제 발생을 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것들을 전반적인 법률적인 리스크 차원에서 다뤄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상법상의 준법 지원인 제도와 공정거래 쪽에서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 준법 지원인을 선임해서 비단 재무적인 영역의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과 또 공정거래 차원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그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내부적인 규칙 하에 회사가 자율적으로 그런 자율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모두 매니징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수원지방법원으로 전임을 오기 전까지 4년간 대전지방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신청, 경매 등 여러 다양한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유형의 재판을 제가 하게 된다 하더라도 다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팽배해 있었을 때입니다. 배치받은 지 일주일 만에 갑자기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보니까 하나도 알지 못하겠어요. 변호사가 써놓은 서면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법인지도 처음 보는 거고 세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다종다양한 세금 사건을 또 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끄럽게도 낮에 일을 하다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퇴근을 하면 집에 가서도 편히 쉴 날이 없었습니다. 조세나 행정은 판사한테도 어렵습니다. 5년차 판사한테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조세와 행정사건이라면 부디 자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수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있었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서 2012년도, 2013년도 그때 정주장 회장이 계실 때 특별세무조사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특별조사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진 정기세무조사, 그 다음 제가 포스코 퓨처엠으로 옮긴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에서의 정기세무조사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재무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대응했기 때문에 관련된 뭐 세무조사나 그 이후에 조세 심판, 조세 소송 이런 것도 법무실에서 관장해서 다 지원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기업의 지방 분산 이런 거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과밀 억제 지역 외에 창업이 되는 경우에 이제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정 비율 내에서 감면해 주는 그런 지원책들을 많이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조세 특례 제도를 많이 활용했는데 문제는 이런 특례 제도에 따라서 감면받았던 세액이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상당한 액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과연 이렇게 감면해 준 것들이 올바른 조세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현재 부족한 세수를 충원한다는 목적도 있고 해서 지금 개인 사업자나
그 당시에 창업했던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상당한 규모로의 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법인에서도 많이 꽤 대응을 하고 있는데, 크게 봐서는 청년 창업 부분하고 수도권 외에 이제 과밀억제 지역 외에서의 창업, 또 청년이 그 지역에서 하면은 또 100% 면제를 받기 때문에 청년이 과밀억제 지역 외에서 창업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특히 타겟으로 해서 유사히 많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는 모든 조세 탈루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중 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과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수익, 행위 등의 조작,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행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조세를 절감하고자 하는 유혹이 든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의 작출, 거짓 문서의 작성, 기록의 파기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 내에서 세무조사를 대응했던 그런 변호사들이 대리인에 이제 포진하고 있고요. 이 세무조사가 조세 범칙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제 형사적인 절차로 넘어가서 형사 절차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했던 검찰 출신들, 또 경찰 출신들, 이런 부분들을 경험했던 경력 있는 변호사들이 또 포진해 있고, 또한 이제 대형 빅3 회계법인에서 텍스팀에 근무하면서 이런 세무조사를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삼정이라든가 3일 회계법인 출신들의 회계사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세무조사가 오더라도 대리인에서는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좀 특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세라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거래 실체에 부합하게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률행위 해석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거래를 한 사람,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익을 얻다면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회계적인 관점이나 과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해석될지를 전문가와 상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이나 또는 자영업자, 세무사, 개인 고객을 타깃으로 삼아서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하나하나가 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건 처리해서 그 고객을 감동시킬 때 고객이 넘치게 찾아오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우리 법인의 전 구성원들에게 열심히 일을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이 국세청으로부터 조세 포탈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초동 단계에서부터 기업법무 그룹 소속 변호사들 및 법인 내 공인회계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법규정, 법리를 파헤쳐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할 것이며, 국세청 조사 입회와 수사기관의 수사 입회, 재판을 통해서 고객의 이익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잘 다듬고 그것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과세당국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성실히 하는 그런 법무법인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길로 의뢰인들을 도와나갈 것입니다.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의뢰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그 누구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떠올리십시오. 세무사와 회계사와
변호사를 떠올리십시오. 본인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어려움을 벗어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